예. 오늘은 자기장에 의한 힘을 배울 예정입니다. 자기장이 일단 전기장과 비교했을 때 자기장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전기장은 이제 어떤 차지 Q를 뒀을 때 힘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전기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뒀을 때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있다. 자, 얘기하고, 자기장은 이런 Q, 전하가 흘러갈 때, 어떤 도선을 따라서 흘러가든, 이제, 혹은 얘가 움직일 때, 속도 U라는 거를 가지고, 속도죠, 그죠? velocity에 대해서 속도 움직이는 차지에 대해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차지에 대해서 이제 힘을 받는데, 이 Q가 속도 U로 움직일 때, 이게 그 힘을 받는 방향이 자기장 B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만 따지면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Q 속도가 들어갑니다. 속도가 들어가고 받는 힘 이렇게 될 때 이게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은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그래서 우리가 차지에 의해서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운 게 이 전기장을 제대로 구하는 방법 해서 이제 쿨론 법칙하고 하나를 다 더하는 거하고 쿨론 법칙하고 그다음에 가우스 법칙 대칭성 있는 경우에 가우스 법칙에서 E 필드도 구하고 그다음에 어, D 필드 해서 입실론의 E다 해서 이제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D 필드도 고려했었고 요걸 이제 물질인 경우에 D 필드는 입실론 제로 E에 플러스 P다 해서 물질 속에 생기는 폴라리제이션 P도 고려해서 내질이 있을 때의 전기장과 그리고 차지에 의한 전기장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중간고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로적인 요소로서는 여기서 커패시턴스 구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기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B필드는 받는 힘이긴 한데 얘가 이제 이 차지 Q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서 받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은 차지가 움직이면 자기장에서 힘을 받고 그렇지만 차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도 어, 힘을 더해주죠. Q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Q에 대해서 전기장을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힘을 더 주니까 실제 차지 Q에 대해서 이제 얘가 힘을 받는 거는 두 개 합으로 나타나서 이 힘이란 것은 Q에 대해서 E 필드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에 대한 B 필드에 의한 힘도 받고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둘 합해서 우리가 로렌츠 포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전하가 움직이든 전하가 정지해 있든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생기는 힘이 전기장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전하가 움직이면 움직임 때문에 추가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는 자기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해서 이 힘이 주어지면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속도 U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가속 F는 ma라는 것을 여러분 옛날 일반 물리 같은 거 배울 때 F는 ma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속도에 한번 미분한 거. 이렇게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MU가 이렇게 1차 미분한 것이 힘이 이렇게 된다 해서 U는 이거는 이제 위치를 한 번 미분한 게 이제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M의 B 제곱 R의 BT 제곱이다 해서 운동 방정식을 얘기할 때 위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속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또 운동 방정식을 풀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을 때 위치나 속도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기장 요 B 필드로 표현되는데 B 필드가 여기 이제 B 되는데 요 B 필드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일 때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였는데 B 필드는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가 아니고요.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입니다. 인텐시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동영상에서 지난 9주차 동영상에서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를 구하는 건 H 필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동영상 3개를 그때 올려놓고 미리 보기를 바랬는데요.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할 때 얘를 이제 그 H 필드하고 B 필드 사이 관계는 B 필드는 mu H다. 라고 이렇게 관계해서 이제 자기장이 세면 그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플럭스도 세지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BH 필드하고 B 필드의 어떤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H 필드를 구하는 게 제가 동영상에서 비오 사바르티 법칙, 비오 사바르로 해서 비오 사바르티 법칙하고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에 따라서 요 쿨롬 법칙에 해당되는 게 요 사바레스 법칙에 연계가 되고요. 가우스 법칙에 해당되는 게 암페어 법칙인데 암페어 법칙은 H 필드를 어떠한 루프를 돌려서 한 바퀴 돌렸을 때 그 루프 속에 들어있는 통과하는 전류 I다. enclosed 이렇게 한 게 암페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있을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어떤 라인에 전류 I가 흐르면 여기 돌고 있는 것이 L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기할 때 거리가 로면 2파이 로에 뒤에 한 바퀴 돌았을 때니까요. 2파이 로에 H의 요 파이 방향입니다. 요 방향으로 주어지고 얘가 I enclosed I 되니까 H의 파이는 2파이 로분의 I다. 라는 해서 H를 구하는 이런 그 암페어 법칙 이런 게 이제 그 배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자세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자기장에 대해서도 전류의 소가 주어지면 전류소라는 거는 이제 바로 이게 전류소가 되는 거죠. Q의 U가 전류소입니다. 전류소. 어, 전기장일 때는 Q만 생각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장일 때는 이제 전류에다가 움직임을 더해서 이걸 전류소라 해서 전하에다가 Q를 이제 한 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비오 사바르티 법칙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H 필드는 4파이분의 1에 I dl 벡터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D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이렇게 주어지는 게 비오 사바르트 법칙에 따라서 임의의 위치 R에서의 어떤 전류가 흐르는 위치인 요 R 프라임 전류 흐를 때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 구할 때는 요게 비오 사바르트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쿨롬 법칙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이제 로 V의 dV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콜롬 법칙이 주어진 것처럼요. 특정한 소스 R 프라임에 Q가 있는 경우 뭐 여기는 로 V의 dV 프라임인 거죠.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R 벡터의 E 여기 E 필드 구하는 경우 해서 이제 항상 소스 쪽에 차지가 있느냐 소스 쪽에 여기 전화가 있으면 또 R 위치에 필드 포인트에 이 필드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Q가 U로 이렇게 QU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전류소라 했을 때 이 위치를 R 프라임을 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의 H 필드를 구하는 거나 이 전류소에 대한 R 프라임 위치에 있을 때 이 R 벡터 위치에서의 자기장 H냐 아니면 Q가 R 프라임 위치에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의 R 벡터 원하는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어, 요거나 사실 항상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할 때 전기장 할 때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죠? 되게 복잡했었죠, 그죠? 그 콜롬버스 굉장히 복잡해서 뭐 점전하다, 면전하다, 선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하게 전류도 선전하다, 선전류다, 면전류다, 그 다음에 전류다, 볼륨 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걸 보면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아, 굉장히 대칭성 있게 쉽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알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전하 Q, 전자, 그러니까 홀, 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이런 것들이 전체 힘의 그 근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할 때도 반도체 속에 이제 전자도 있고 일렉트로닉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그러는데 전기 전자공학부다 뭐 그랬을 때 전기에 해당하는 그 차지 힘을 받으면 그 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가 이제 자기장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가 이제 전기장에 한 거라면 Q의 이제 속도를 고불한 것이 이제 전류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Q가 속도 움직이는 경우, U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얘는 자기장의 소스이기도 하고,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 요소이기도 하고, Q는 전기장의 소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장에서 힘을 받는 소스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Q가 그 어떤 전화인데요. 이 전류소라는 거는 작은 전류소를 DQ의 U다. 그러니까 요 조그만 요거를 하나가 DQ라 생각해보겠습니다. 작은 DQ가 이렇게 U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움직이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걸 이제 보면, 근데 DQ라는 거를 가만 바꿔보면요. 이걸 이제 확대해보면, 요게 조그만, 이렇게 어떤 볼륨을 가진 게 이렇게 움직인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거를, 차지 Q니까 단위 부피당 전하량에다가 로 V에 dV로 하게 되면, 이게 전하량이 dQ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량에다가 그 조그만 볼륨소를 곱을 한 게 이 속에 들어있는 전하 차지가 Q가 됩니다. 전류소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로 V의 U의 dV다 라고 쓸 수 있죠. 그죠? 로 V의 dV가 요 dQ니까 이 차지에다가 얘가 움직이는 거 속도를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전화 밀도에다가 유를 곱을 한 걸 보면 크게 확대해 보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로브인 제가 요거를 되게 확대했습니다. 되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DV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단면적이 A다. 그다음에 어,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를 DS다 하고 여기 DL이다 하면 여기 전류가 J인데요. 이 J가 단위 면적당 흘러간 전류인데
제가 로 V에다가 dV 한 것은 얘는 J입니다. J의,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요 단위 부피당 전하 밀도에다가 U를 곱을 것은 이전에 전류 밀도 J였습니다. J.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J가 돼 있는데, 음, 얘가 J니까요. 그럼 여기 요걸 바꿔보면 단위 표면 요 단위 면적당 흘러난 전류 밀도가 J에다가 이 V가 원래 DQ의 U다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그 DV라는 것은 이제 어, DV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J에다가 요 단면적 요 DS에다가 요 DL 단면적이 DL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단면적에다가 지나가는 방향의 DL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음, 이 DS를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냐면요. 여기 이걸 DS를 폭과 그 어, 폭이 DW 표현하고 두께가 DT라고 표현하면 얘가 DW 표현에다가 DT다 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J에다가 이제 DW, DT, DL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J에다가 DT를 곱을 한 게 요거를 이제 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단위 면적당 흘러간 전류가 되는데요. 요거를 어, 바꿔서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단면적에다가 흘러간 전류니까 전류 I잖아요, 그죠? I인데 이거를 이제 그 표면에 대해서 얇은 서피스를 생각하고 K로 바꿀 수 있습니다. K 벡터로 current density 또 표현하고 여기 DL로 표현하면 K에다가 dW를 곱을 한 값은 K에다가 dW 곱을 한 것은 암페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를 K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다가 dW 요 폭을 곱을 하면 전류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거는 J 벡터에 대해서 요 단위 면적당 흘러간 전류에다가 이 면적을 곱을 하면 다 I가 됩니다. 이렇게 I가 되니까 그래서 저기 이렇게 이제 커런트 표현하게 되는데 이 길이 DL을 곱을 하면 K 벡터에 DW에 DL을 곱을 하고 J 벡터에 DS에 DL을 곱을 하고 I에 DL을 곱을 하면 이제 보면 이 DS에다가 단면적에다가 DL을 곱을 하면 DS에다가 이 DL을 곱을 하면 얘가 D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잠깐만요. 어, K의 DW, J의 DS, DL. IDL. 여기 이제 단위 길이당 암페어거든요. 어, DL. 뭐가 지금, 제가 잘못 뭐가 돼 있는 것 같은데, I는 K에다 DS 해준 거고, 그 다음에 K에다 DW 해준 거다. 요렇게 지금, 그 정의를, 제가 요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전류 흐를 때, 바꿔볼게요, 한번. 얘하고, 얘를, 이제, 요를 시트하고, 그다음에 이 라인으로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I가 흐른다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DL이거든요. DL이고 그다음 여기 얘가 DL이고 얘가 DW고 그다음에 얘가 DL이고 얘가 DW고 DT입니다. 그 표현을 할 때 전류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단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I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위에서는 요 표면적에 대해서 단위 면적 편한 전류가 J면 J의 이 WDT가 바로 I입니다. 그 다음에 K의 DW 하게 되면 얘가 I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요 보면 요 관계가 다 I인데요. 요건 이제 K는 단위 폭당 미터당 암페어고요. J는 단위 면적당 암페어고요. 요 K는 이렇게 되고 I는 암페어고요. 그래 됐으니까 여기 이제 요 길이가 DL만큼 간다 그랬어요. DL만 가면 이게 이제 전류소가 되는데요. 이게 전류소가 되는데 여기 보면 DW, DT, DL이 DL, DW, DT니까 얘는 볼륨 DV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DWDL은 DL과 DW를 하기 때문에 요 면적 DS죠. 이제 노테이션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DS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틀린데 이제 J 벡터의 DV하고 그 다음에 K 벡터의 DS 요 면적 서피스 커런트 하고 이거는 볼륨 커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I의 DL 일 때는 이 DL 벡터에 해서 이 라인 커런트 해서 지금 세 가지를 나눠서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 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DWDL 한 거는 요거는 DS 면적이 DS죠. DS 이제 여기 노테이션이 섞여버려가지고 그러는데 그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밀도에다가 볼륨소 DV를 한 것은 IDL 요 전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런 그 전류소가 첫 출발인 Q에 얘가 차지가 움직이는 거를 전류소라고 얘기해서 했었는데 이 전류소에 따라서 이제 IDL 프라임 요게 이제 비오 사바레티 법칙에 따라서 생기는 이제 자기장인데요. 이제 R 프라임 위치에 IDL 프라임이 있다 했을 때 R 벡터 위치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비오 사바레티 법칙인데 위에 쓴 식처럼 H는 4파이분의 4파이분 1 유제를 없고 1에 여기에 I의 DL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요게 이제 비호사 자기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IDL 프라임이 이제 이렇게 라인으로 흘러가는 전류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요 본 것처럼 서피스로 흘러가는 전류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볼륨에 흐르는 전류일 때 하고 각각 그 표현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실제 전류 흘러가는 패턴을 보고 IDL 프라임을 J의 dv 프라임 혹은 K 벡터의 ds 이렇게 넣어줘서 실제 전류 흘러가는 것의 패턴에 따라서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때 비교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하면 어,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전하를 뒀을 때 힘을 받을 때 전기장 E가 있고 그다음에 전하가 있으면 쿨롬 법칙에 따라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장의 정의도 단위 차지당 받는 힘으로 정의됩니다. 그다음 자기장은 이 전류소입니다. 전류소인데 전하가 어떤 속도 U로 움직일 때 이제 이 전류소에 대한 단위 전류소에 대한 받는 힘 크기를 자기장 B로 표현하고요. 이 자기장 B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힘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장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인트로덕션 파트로 생각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장이 있으면 B필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그 차지 Q가 가만히 있을 때는 힘을 안 받겠죠, 그죠? 자기장에 의해서. 그럼 얘가 U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이제 요것이 이제 전류소가 되면서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으면, 이 바깥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에 다른 전류소가 있다. 그러면 I1에서 자기장이 생기면 다른 I2에 DL1 있으면 DL2가 이렇게 다른 어떤 전류소에 의해서 다른 위치에 있는 전류소가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전류소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 때문에 그 자기장 속에 있는 다른 전류소가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기장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그 컴포넌트 힘을 받는다. 혹은 차지가 움직여 있으면 힘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장은 다른 전류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회로적으로 우리가 회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는데요. 회로 두 개 비교해 보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딱 해놓고 전류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흐를 때 요 1번 서킷 회로하고 그 다음에 2번 배터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2번 서킷입니다. 그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음, 자,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사이에 이제 보면 2번이 전류가 흐르니까 2번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1번이 있으니까 1번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듭니다. 서로가 뭐냐면 1번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이 2번에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2번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이 1번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두 개가 흐르고 있으면 서로 사이에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변압기 같은 생각해 보면 변압기도 보면 양쪽도 회로를 감아놨고 다른 쪽도 회로를 감아놨는데 여기 전류 흐르면 저쪽 편에도 뭔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또 전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물론 아직 그 패러데이 법칙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전류가 흐르는 두 회로는 서로 힘을 받습니다. 그 모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힘을 받는데 그래서 그 제가 요 두 회로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힘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 여러분 듣다가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커런트 라인의 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2번에 전류 흐르면 이렇게 전류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2번입니다. 요거를 2번을 I2의 DL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I2, DL2, 요 R2 위치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위치가 R2 위치에 이 I2, DL2라는 전류소가 있거든요. 그죠? 한 바퀴 도는데 전류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I2, DL2라는 전류소, 2번 서킷에 있는 조그만 조각, 요 조각에 의해서 이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보면 요 사이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이렇게 지면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자기장 생기는데 이 자기장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요 서킷의 DL2에 생기는 자기장을 DB2라고 표현해 봅니다. 요 작은 에서 의해서 요 2번 서킷의 요 작은 전류소에 의해서 요 특정한 R1 위치에 이제 여기에서 어,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전류소는 보면 여기 이제 I1 전류가 흐르고요. 1번 서킷에 I1 흐르고 여기에서는 이제 변이가 DL1 벡터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있어서 힘을 이제 1번에 이제 받는 힘이다 알고 싶은 거거든요. 1번 힘, 요 1번 소에 있는 힘을 알고 싶은데 얘가 이제 작은 소니까 DF1이고요. 여기 이제 요 둘 다 작은 전류소에서 1번에 받는 힘을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힘 중에서
얘도 조그만 거고 얘도 조그만 거니까 그 힘을 요 1번에 받는 힘을 알라 그러면 2번 쪽에 있는 걸 다 한 바퀴 다 돌려가지고 자기장을 다 합해서 요 1의 조그만 전류소에 가하는 자기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요 1회에 작용하는 힘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I1의 DL1 이게 전류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I2 DL2가 얘가 만들어진 자기장인데 요 I2 DL2에서 만드는 전기장을 DB2라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DB2라 생각하고 얘가 이제 하나의 요것도 작은 거니까 얘를 DF1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I1 DL1 그러니까 필드 포인트 요 위치에서의 전류소하고 요 I2 DL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R1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힘이 됩니다. 요걸 다 합해야겠죠. 얘도 한 바퀴 다 합해야 되고 얘도 한 바퀴 다 합하면 두 번 접근하게 되면 총 받는 힘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B2, 그러니까 I2, DL2에 의해서 요 R1에 그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비오 사바라티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요 DB2라는 것은 요 I2, DL2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I2, DL2에다가 소스 포인트가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에 나누기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전체 삼성 해주는 게 4파이분의 1 해주는 게 에다가 이제 이건 H잖아요. 그죠? 여기다 뮤 제로를 곱을 하면 이제 DB2 요 I2 DL2에 의해서 요 R1 위치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싹 다 더하면 이제 이 힘을 이제 총 힘이 나오는데요. 1번 서킷에 받는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 F1이라는 것은 어, 요 2번 서킷에 요 작은 전류소를 다 합해서 특정한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위치고요. 그다음 요거를 싹 다 이 1번 서킷에서 가하는 힘의 양을 다 합치면 이제 전체 1번 서킷이 받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4파이분의 뮤 제로에 I1과 I2죠. I1과 I2를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할 때 DL1 곱하기 DL2 곱하기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에 나누기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삼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2번 서킷에 의해서 1번 서킷에 가해지는 힘의 총합이 바로 이 F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L1과 L2 다 더해서 아까 이렇게 L1과 L2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복잡한데 이걸 다 계산하는 힘이 되는 거겠죠. 좀 복잡하죠, 여러분? 좀 복잡하죠? 네. 되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기억해 둘 거는 뭐냐면 작은 전류소, 다른 전류소 이 두 개 사이 힘이 작용한다. 근데 어떻게 힘이 작용하느냐? 한 전류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그 전류소에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힘이 되고 또 다른 서로가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인 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전류소에 가해진 힘의 양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개념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보면 그 힘이 있으면 이제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면 어, 야구방망이가 이렇게 있다, 야구방망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구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야구방망이 양쪽을 잡고 있을 때 두꺼운 쪽으로 자꾸 돌리는 게 편합니까? 작은 쪽을 자꾸 돌리는 게 편합니까? 잘 돌아간다 그랬을 때
야구 방망이가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터운 부분하고 한쪽은 얇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두터운 쪽이 작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얇은 쪽이 작고 돌렸을 때 이거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예? 예. 예. 예, 보면 잘 대답을 했는데 여기는 크잖아요, 그죠?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멉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 짧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돌리기 쉬워집니다.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힘을 준다 그랬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경우가, 이 중심부터 거리가 짧은 경우보다 얘가 돌리기가 쉬워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토크라 그러거든요. 토크. 그래서 힘에다가 중심에다가 거리를 곱을 한 것을 토크라 그러는데, 그래서 토크가 이 돌리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돌리려는 힘, 얘를 곱을 한 값을 토크라는 값으로 해서 토크와 같으냐, 그 지렛대 원리 있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지렛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길다 그랬을 때 여기를 당기는 거하고 여기를 보면 무거운 사람은 짧은 쪽에 앉아야 되죠, 여러분. 시소가 있다.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있으면 가벼운 사람은 긴 쪽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사람 짧은 쪽에 앉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같은 힘이라도 요 회전축보다 거리가 길수록 작은 힘으로도 크게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짧으면 요게 좀 힘이 커야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힘에다가 각각 F1과 F2가 있으면 여기에다 거리 R1과 R2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토크가 같을 때 얘가 같아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저울 원리가 되고 그래서 F1 힘에다가 돌리는 그 위치가 거리를 곱을 한 게 이제 토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토크라는 정세에서 돌리는 성질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일 때, 마그네틱, 일 때, 이제 토크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토크란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토크란 게 일렉트릭 모터일 때 얘가 돌리는 힘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관계가 되니까 마그네틱 토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어, 자, 그럼 여기서 그, 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요. 전류가 돌고 있는 루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루프가 있다. 루프가 있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돌고 있고, 그다음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B필드에 걸려 있고, 또 돌리는 축이 있는데요. 이 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축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축으로 돼 있고. 자,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잘 보면, 여기 보면요. 얘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축이 돼 있으면, 이게 전류가 한쪽은, 이렇게 흐르고 반대편은 이렇게 흐릅니다. 축이 중심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봤을 때 로렌츠 볼스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힘의 방향이 왼쪽 라인은 어디로 힘을 받습니까? 로렌츠 폴스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자기장이 이들에 있으니까 이거 보면요. 전류는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기장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필드면 여기 이제 I고, 그럼 이제 이런 힘의 방향은 IDL 프라임 곱하기 B 필드가 되니까, 이건
그럼 벡터 외적을 생각해보면,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 받는 힘의 방향이 위죠. 그죠? DL 안으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비필러가 돼 있으면, 어, 위인가요? 아래죠, 아래. 그죠? 네, 아래죠. 네, 아래입니다. 네, 아래가 아래로 힘을 받게 됩니다. 힘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한다 그래서 손을 올려놓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전류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자기장 이렇게 되니 밑으로 갑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것과 자기장의 방향과 그다음에 힘의 방향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류수가 있을 때 전류와 B 실려 있으면 이제 벡터 외적이니까 여기서 방향을 미치다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밑으로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 편은 보면 똑같이 보면 위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은 아래로 힘을 받고 한쪽은 위로 힘을 받으니까 축이 요 중심을 해서 이게 서로 돌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위로 양쪽 하나는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크로 표현을 하면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1번, 2번, 3번, 4번 한 바퀴 돌 때 제가 돌려는 방향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토크라는 걸 단위를 생각해서 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토크를 1번 요 위치에 대한 토크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서의, 어, 힘, 힘은, 힘을 세보면요. F1의 이제 요 위치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은 이제 이런 보면 여기다가 이제 1번에 R, 1번에 이제 R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R1의 방향인데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이 옆면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옆면에서 보면 얘가 이제 요걸 이제 딱 단면에서 옆면에서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 G 방향이고요. 그다음 이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어, B에 B 제로의 A, Y 방향, 여기가 Y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G 방향, Y 방향, 그 다음에 여기가 X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X 방향, Y 방향, G 방향,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돌아가는 요 루프의 축 방향을 G 방향으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지금 위치를 보면요. 요, 이제 아래로 내려간 쪽이 약간 삐딱하게 내려간 쪽이, 이걸 좀 옮겼어요. 플러스가 이제 1번입니다. 여기 1번이고, 3번이 약간 삐딱하게,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이 3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표현하겠습니다. 삐딱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 원점이고요. X 방향, Y 방향, 속으로 들어가는 G 방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각도를, 이제 이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각도를 베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각도. 베타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면이 있으면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자기장이 나란한 것처럼 보이는데 Y 방향으로 나란한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기울어져서 베타라는 각도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0에서 베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이제 요 라인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요 특정 위치는 이게 폭이 W라 표현되고 그 길이가 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L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요 라인의 위치는 삐딱하게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AY 방향, AX 방향 돼 있으니까, 여기 위치는,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고, Y 방향으로는 X 방향으로는 플러스고,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2분의 W가 이제 요 폭, 여기 W니까요. 폭에다가 요 위에 올라간 X 방향은
위 x 방향은 요 각이 같으면 0이니까 사인 베타의 ax가 되고요. 그다음 요 위치가 y 방향은 마이너스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의 2분의 w의 코사인 베타의 ay가 이 라인의 위치가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의 위치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축이 AG 방향이고, 그다음 자기장 방향이 B 필드가 Y 방향이고, 이게 삐딱하게 올라가 있을 때 이제 X 방향으로는 이 베타, 기울어진 각도가 베타가 플러스 이 베타에 대해서 이제 X 방향이 플러스고 Y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인데 이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힘은 여기서 보면 힘은 음, 이 위치가 방에 반대로 됐네요. R 벡터입니다. 제가 토크는 R 벡터 곱하기 F니까 반대죠. 여기서 R1 벡터의 DF 1이다. 요 위치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R1이 또 2분의 W 요겁니다. 이게 2분의 W의 이제 사인 베타 사인 베타의 AX의 마이너스의 2분의 W의 코사인 베타의 AY가 이제 R1이고요. 요 라인의 위치가 중심 위치가 되고 힘은 곱하기에 힘은 I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 방향이 G 방향이죠. IT G 방향에 AG가 이제 요게 IDL 프라임입니다. IDL 벡터고 곱하기에 이제 여기 자기장 방향이 B0의 AY다 해서 이제 요 R1과 힘의 부원이 이렇게 이제 IDL과 B 필드를 곱을 한 값입니다. 여기 좀 복잡한데 여러분 이게 모터를 생각하고 라인 한 바퀴 도는데 왼쪽 라인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3번 라인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번 라인에서의 토크는 요걸 보는 건데요. 똑같은데 이제 요 반대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죠? 반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고 y는 x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y 방 이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w의 사인 베타의 ax가 되고요. 플러스의 2분의 w의 코사인 베타의 ay가 요 토크를 구하기 위한 요 라인의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곱하기 이제 여기에 이제 IDL은 똑같습니다. IDL은 똑같은데 IDG 요 방향이 IDL 방향이고 AG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B0의 AY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하고 3번에 요 1번 포션하고 3번에 토크가 해당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보면 여기서 여기 보면요. AG하고 AY를 곱을 하면 벡터 프로젝트는 뭐가 나옵니까? AG하고 AY 곱을 하면 뭐가 나오죠? G 방향의 유니트 벡터에다가 Y 방향 유니트 방향 곱을 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X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X. 요거는, 요거는 마이너스 AX구나. 마이너스 AX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AG하고 AY나 하게 되면 마이너스 A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거는 IDG B0가 되고,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I, B0의 DG의 AG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마이너스 I, B0의 DG의 AG 방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AX입니다. 시간 AX죠. AX다. 라는 것, X 방향이다. 됐습니다. 자, 돼 있으니까, 요거하고 다시 한번 벡터 프로덕트를 하는데, 앞에 AX 있고 AY 있는데, AX하고 AX를 곱을 하면, 벡터 외적을 취하면 뭐가 나옵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차이 값이 0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상관없이 0이 됩니다. AX 방향하고 BAX 벡터 외적을 취하면 0이 되고,
AY하고 AX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H가 되죠. 네, 마이너스 H가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 앞에 거는 어차피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AX하고 AX는 0이 되고 뒤에 거만 남습니다. 뒤에 거 남고 대신에 AY, AX는 마이너스니까 위에는 AY하고 AX 하게 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 2분의 W의 코사인 베타의 I, B, 제로의 EG의 A의 G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W 코사인 베타 AY하고 마이너스 IB D0 DGAX니까 얘는 남는 게 뭐냐면 2분의 W의 코사인 베타의 I D0 DG의 AX, AG 남습니다. 위에는 마이너스고요. 위에는 밑에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 1번과 3번을 이제 비교해 보면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이제 밑에다 좀 쓰겠습니다. 1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DT의 1번과 플러스 DT의 3번 토크를 해보면 위에 식 갖다 쓰게 되면 2분의 W I 1번 1번을 이제 1번을 할게요. DT의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WI 이 제로의 EG의 코사인 베타의 AG가 이제 1번 라인에 생기는 이제 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의해서는 이제 2분의 WI의 E 제로의 EG의 코사인 베타의 AG가 됩니다. 이게 3번 요 라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라인, 요 2번과 4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번과 4번은 이제 보면 제가 요 옆에서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2번의 위치는 사실은 요 위치하고 힘에 계속 바뀌죠. 그죠? 뭐냐면 여기에 위치가 있으면 돼 있으니까 요 B필드하고 요 라인을 비교해 보면 이 라인을 그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이제 B 필드가 B0의 AY 방향이고요. 요 특정한 위치, 요 특정한 위치를 보면 요 위치는 요게 이제 데이터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여기가 X 방향이고 여기가 Y 방향이고 XY 지면에 들어간 방향이 G 방향입니다. G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데이터면 여기 특정 위치는 이제 요 위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여기를 제가 음, 그 P라고 해보겠습니다. P 특정 위치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로라 해보겠습니다. 로라 해보면 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로가 되니까 요 위치에서의 DL은 위치는 로의 사인 베타의 AX가 되고요. 요 중심 거리가 그다음에 위로는 밑으로는 마이너스 로의 코사인 베타의 AY가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특정 위치가 되고요. 여기 B 필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IDL입니다. 여기 이제 위치 어, 원이고 곱하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I1의 이 방향은 거꾸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어, I의 제 I의 이제 방향이 그 제가 코사인 베타의 A, Y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i의 사인 베타 ax가 이제 여기에 그, 어, 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사실은 지금 그, 보면요. 이 방향은 이렇게 흐르고요. 이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서로 지금 그 돌리는 방향이, 힘을 한번 봅시다, 한번. 요것의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라인의 위에 부분의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로렌츠 폴스를 세보면 자기장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전류 흐르는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하고, 전류 흐르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을 보면, 음, 음, I, dl 곱하기 d를 해보면, 요 방향하고, 그다음에 자기장 방향하고, 각이 처음에 요 부분 이제 설명 조금 이따 할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한데, 요 앞에 1번과 3번만 계산한 걸 먼저 보고, 2번과 4번은 약간 쉬었다 갑시다. 예. 쉬었다 합시다.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10시 20분에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거 안 되네.